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재혼도 노하우다 저자 우병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도 노하우다 일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재혼도 노하우다 일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목 차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저자 소개, 그 다음 저자 소개의 프로필과 그 다음에 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큰 2번 프롤로그가 되겠습니다. 큰 3번 스토리 요약문 성격묘사 갈등구조인데 여기에 1. 스토리 요약문, 2. 주요 등장인물 성격묘사, 3. 주요 등장인물 간 갈등구조가 되겠습니다. 큰 4번 스토리 본문 전편입니다. WBH 프로필, 본 저자 프로필입니다. 그때 당시 간략한 프로필입니다. 첫 번째 선본 사람 김HG 프로필, 김HC 선본 느낌. 두 번째 소개받은 사람 EYH 프로필 메일 교류 내용과 인상. 그 다음 세 번째 소개받은 사람 김YS 프로필 선본 인상. 그 다음 네 번째 소개받은 사람 EYH 프로필 첫 번째 만남. VEYJCY 두 번째 만난 날. 두 번 만난 사람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생각한 건데, 어떻게 하면 재혼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그때 느낀 말을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사회가 처해진 현재의 재혼 환경에 대한 현실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짚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필자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사실을 토대로 성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팁,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큰 6번 스토리 본문 후편입니다. 여섯 번째 소개받은 사람 김SJ 프로필, 그 다음 김SJ씨와 첫 번째 만남. 이때는 아마 두 명을 동시에 이래저래 만난 것 같습니다. EYJC와의 세 번째 만나는 날, 그 다음에 김SJC와 두 번째 만남, 그 다음에 EYJC와 네 번째 만나는 날, 그 다음에 EYJC와 다섯 번째 만나는 날, 그 다음에 SI 프로필 만남 느낌, 그 다음에 EYJC와 여섯 번째 만난 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차례는 간단합니다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TV 특강 채널 안내인데요. 일단 네이버에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치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토대로 읽어보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도 노하우다 일부, 저자 우병우. 제목 차례는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제가 셀프로 찍은 사진입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재혼도 노하우다 저자 우병우 소개.
설명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저자는 단독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창시한 분자 교정 이론을 접하고 이를 10여 년간 연구 발전시켜 셀 영양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신체를 해독하는 신체해독요법을 7, 8여 년 연구해서 신체해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특히 중금속 해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풍수 즉 서양의 개념인 다오징을 특별히 배우고 연구해 왔으므로 우리의 생활 환경만 알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연한 기회의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관상학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얼굴의 상태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얼굴의 특징을 보고 성격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상태 파악도 가능하며 주로 여성의 건강 상태를 단번에 읽어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레 체형학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술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술은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라는 말도 종종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후자에 속하는 적당량을 즐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670가지에 달하는 민간약술 제조법을 터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술 치유법을 자연치유의 중요한 치유 방법 중 하나로 결합 응용하여 실제로 질병 치유에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적용하여 자연 치유를 건강한 음식의 토대 위에 우리 인체의 리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혁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다른 전문가와 달리 신체 해독요법, 셀 영양요법, 술 치유법, 운동요법 등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응용 적용함을 기본 원리로 택하고 있으므로 질병 치유는 물론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 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 최적의 방법이라 확신하고 저자 자신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프로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 소개와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서도 마신 무인도 바다 낚시꾼 수산물 생선 53일간의 행복, 그 다음에 20년 젊어지는 비법 이렇게 해서 쭉 한데 지금 이 쭉 설명하는데 전자책으로 출간한 자식을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는 명쾌한 지략을 빼고 재혼도 노하우다 지금 일부 설명을 하는 순서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는 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선 순서대로 지금 소개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평생건강관리 비법 축구선수 길잡이 이건 최근에 쓴 건데 물론 몇 년 전부터 강의하던 강의 노트를 좀 해설을 덧붙여서 했는 겁니다만 출간은 좀 먼저 하게 된 셈입니다. 이번에 이제 마신 무인도 바다 낚시꾼 수산물 생선회 이렇게 3권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곧 출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스토리 요약문입니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과 선을 본 내용과 이를 통하여 사람을 사귀어가는 실제 상황을 쓴 실화입니다. 나와 김 H.J.씨와의 만남, 강남 압구정에서 명품 숍을 운영하는 올드미스인 분이라 경제력도 있고 용모도 명품이라는 결혼정보회사 K상담 매니저의 말을 철석같이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용모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분히 호기심이 발동하여 잔뜩 기대를 하고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으로 소위 선보는 취지로 나갔으나 혼자 2시간 동안 떠들다가 온 게 전부입니다. 떠들다가 힘이 들어서 그분에게 무엇을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이라도 잘 해주면 그런대로 괜찮았을 텐데 그저 고개만 겨우 끄덕거리는 마치 벙어리를 앞에 두고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처럼 숨막힐 정도로 답답한 시간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나와 EYHC
결혼정보회사 L 매칭 매니저의 아주 반듯한 여성이란 매우 호의적인 말만 믿고 그저 한번 만나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순진하게 생각하고 마치 청소년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게 펜팔을 하듯이 거의 매일 약 3주간 메일을 주고받기만 하고 실제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겨우 미국으로 국제전화 2통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착각 속에서 헤매고 끝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나와 김 YSC와의 만남. 도교육청의 장학사로 근무하는 여성을 만나 목동에서 저녁을 같이 먹은 경우인데 뭐 별로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평범한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한 것으로 기억되고 가급적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질문을 유도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나보고 보통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삶, 참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부럽다는 표현을 써가며 반복해서 하면서 앞으로 자신도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도록 고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이다. 지금 스토리 요약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와 이 YJC의 만남. 7월 16일 매칭 매니저로부터 YJC 연락처를 받아서 바로 문자로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만나 옆 평화의 공원을 돌아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월드컵 경기장 건물로 다시 들어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그냥 헤어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자연스러운 합의하에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동해서 가양 사거리에 있는 대가집에서 버섯 불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그 음식점을 나와 여의도까지 전송해 주기로 하고 갔으나 바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지하철 타려고 일어서는 YJC를 손으로 제지하여 도로 주저앉히면서 다음 열차를 타시죠 라고 말했는데 자연스럽게 따라주어 고마웠다.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나중에 밤 늦어도 좋으니 전화를 주라고 해서 서로 집에 도착한 뒤에도 장시간 밤늦게까지 그녀의 어른들 이야기, 운전을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 앞으로 만약 파트너가 주말에 심심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녀는 자기 말로 자기는 섹스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건강하냐고 물은 것 같아. 이 말은 사실 정력이 괜찮으냐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다. 이렇게 긴 통화를 하고도 모자라 내일 동두천에 참깨 심어놓은 밭에 참깨 삭 섞으러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해서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바로 다음 날 일행과 동두천으로 가는 약속은 사정상 취소됐으나 전화로 기왕 해놓은 약속인데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곧바로 우리 집으로 YJC를 초대해서 지하철역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우리 집으로 올 때 남의 집 처음 방문하는데 그냥 갈 수 없다고 마치 집들이 하는 양 YHC가 크리넥스와 하이타이를 사오기도 했고 내 손으로 직접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점심을 함께 먹고 그날 오후 3시경 헤어졌다. 연이은 두 분의 만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는 미래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어졌으며 조금의 의심도 없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YJC는 우리 집으로 오기 전에 점을 보고 온 모양인데 궁합이 안 맞고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란다. 나를 만나본 느낌은 괜찮았으나 전본 내용이 마음에 걸리고 심리적 부담으로 더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완강히 거절하는 말을 했으나 우리는 뭔가 분명히 통하는 면이 많다는 논리를 앞세워 요즘 궁합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둥 여러 가지로 보아
비합리적 판단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며칠에 걸친 집중적이고 끈질긴 설득으로 겨우 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놨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하여 야구 경기 관람 이야기도 했으나 불발이 되고 YJC가 23일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바람에 통상적인 인사 이야기만 하다가 행사가 끝나면 적당한 날을 잡아서 만나기 위한 공연 티켓도 마련해 놓고 있었고 틈이나 명분만 생기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노력했으나 이 여성의 개인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상대 사정을 이해한 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만나는 날짜를 잡기 위해 노력하던 중 모발 분석하기 편리한 날짜를 잡아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미 울산에 있는 내 막내 동생의 머리카락도 분석을 위해 이미 우편으로 와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여 가면서 8월 5일 모발 분석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하게 된다. 만나는 첫날부터 이 여인이 내 머리 염색하기를 원했는데 이날에야 하게 되었다. YJC가 예총에 들은 일이 예상외로 빨리 끝나 내가 미장원에서 염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쪽으로 출발한다는 문자를 받고 금방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알린 뒤 내가 머리 염색하고 있는 미장원으로 오게 하여 만나서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둘이 함께 화곡동 모발 분석기가 있는 사무실로 향하게 되었다. 화곡동에서 모발 분석을 끝내자마자 서둘러 우장산역 근방 국수집으로 가서 맛있게 묵사발과 국수를 먹고 배가 불러서 좀 걷기로 해서 걸어서 발산역까지 왔으나 날씨는 덥고 우리 집엔 부채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니 선풍기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으로 같이 가게 된 것이다. 우리 집에 와서 선생님은 언제 결혼할 생각이에요? 라는 질문을 비롯하여 이 여인의 따님 이야기, 우리 아들 이야기, 우리 같이 한 가족이 되면 꽤 재밌을 거란 이야기, 만약 엄마가 결혼하게 되면 딸들은 따로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밤 10시가 넘어서 YJC가 택시로 천호동 집으로 가게 되었다. 모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단 신체 해독부터 먼저 하기로 하고 리퀴드 클렌지를 구입해놓고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다가 8월 9일 내가 마산으로 크루즈보트 실물을 보고 테스트 운영을 해볼 계획이 그전부터 세워져 있었으므로 가급적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었던 참이었다. YJC는 아직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은 가본 적이 없고 휴가라는 말 자체가 본인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이라고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인생 일대의 대단한 추억을 담을 여행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음은 사실이다.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클렌지를 가져가서 전해주려 마음먹고 있었지만 이 또한 이 여인의 사정으로 같이 가지 못했다. 사실 여인의 사정이란 게 3일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이자를 갚아야 하고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는 피말리는 부채에 시달리는 일이 이 여인의 거의 일과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어떻게 하든 시간만 내주면 같이 떠나보려 했지만 결국 같이 가지 못하고 내가 마산 갔다가 올라와서 만나보기로 기약 없는 약속만 해놓고 혼자 마산, 부산을 다녀왔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8월 15일 우리 집으로 YJC가 방문하기로 마음을 굳힌 모양이다. 하도 변수가 많아서 사실 나는 오전 11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못 오는 걸로 보고 어딘가 잠시 떠나볼 생각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10시 45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선생님, 저 지금 여의도예요. 오늘 먼저 번에 먹었던 국수집 할까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날아들었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린지라 눈물이 다 날 지경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만나서 같이 지난번 그 국수집으로 가서 묵사발과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우리 집에 오자마자 마음먹고 있었던 대로 우선 끓여놓았던 뽕잎차에 리퀴드 크렌지 한 스포이드 타서 마셔보라고 권했다. 부채 해결 방안 계획,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기를 원하느냐, 질문과 대답, 살집 이야기를 꺼냈더니 방 4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한 45평쯤 된다. 이런 적잖은 이야기가 오고 가서는 아직 확실한 결혼 약속은 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자기 집에 가서 저녁을 먹겠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도 안 먹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하고 된장찌개와 밥을 내 손으로 직접 해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 한 공기를 맛있게 깨끗이 비우더라. 저녁을 먹고 한참 동안 TV를 보다가 서로 관심 있는 남녀 한 쌍이 한 방에 앉아있으면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래서 내심 한번 안아볼 요량으로 이렇게 물었다. YJ씨는 날 안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벌써 이곳을 떠났겠죠. 라는 대답이 나온다. 이런저런 말 끝에 분위기를 약간 돌려서 요즘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꺼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같이 부둥켜 안고 떨어지기 싫어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또 택시로 천호동 자기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나와 김 SJ씨의 만남. 김 SJ씨는 8월 1일 매칭 매니저로부터 소개를 받아 보통 사람들이 선보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8월 3일 전격적으로 술 한잔 하자는 명목으로 분당에서 만나서 성남 남한산성으로 이동해서 막걸리, 청아 등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대리기사를 불러 다시 분당으로 이동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몇 병 마셨고 심지어 감자탕집으로 이동해서 새벽 5시까지 소주를 마시며 열띤 논쟁과 대화를 해봤고 8월 12일 날 만나서는 분당의 외곽 지역 어느 오리장작구이 집으로 가서 소주를 마시며 비교적 조용한 대화를 나눠보기도 한 후 오후 6시경 아주 분위기 있는 전통 찻집에서 대추차 한 잔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만난 사람이다. 두 번째 만남에서 김 SJ씨가 우리 친구로 만나면서 추위를 지켜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미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있었지만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다는 흔쾌한 동의를 해주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국사 선생이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성은 음악 피아노 전공인데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상당히 재능이 있는 그런 여성. 주요 등장인물 성격묘사, 성격묘사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등장인물 간 갈등 구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스토리 본문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재혼이라 하면 어떤 이유에서건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다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또는 한쪽은 미혼이고 다른 한쪽은 재혼인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재혼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상의 결혼정보회사 사이트를 인터넷으로 상대방 프로필을 보고 프로포즈하는 형태의 방법을 택하여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을 탐색해보는 정도였다. 그러나 2011년 3월 어느 날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제법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지기 위하여 이 기사를 제공한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건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를 내고 2011년 4월 말경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우선 나를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쬐그만한 증명사진 크기나 여권사진 크기 정도 되는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런 훌륭한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만나보게 해주겠다고 어필하는 상담 매니저 K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호기심 반, 설득당한 것 반 이렇게 등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 나 WBH 프로필 1956년 음력 11월 25일생이고 키는 177cm, 그때 당시 70kg. 직업은 그때 피파 플레이어즈 에이전트, 휴먼 푸드 앤드 스포츠 운영도 하고 사인비즈 코리아도 운영했고 소위 푸드 테이스트 스페셜리스트, 그때 만마니아 클럽도 운영했고 여행, 바다낚시, 사진 촬영, 셀 영양요법, 대체의학 쪽에 그때도 쭉 연구해왔어요. 그 외 다수의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본 사람, 상담 매니저 K가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이 여성을 내세워서 나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유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여성인데 강남 압구정에서 명품 숍을 운영하고 벤츠를 타는 62년생, 생일은 음력으로 11월이라고 하고 이름은 김HJ, 키는 163cm 정도 되는 아직 미혼인 올드미스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사람이 명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필시 사람도 명품과 무슨 관련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은근히 맞장구를 쳤더니 상담 매니저는 한수를 더 떠서 그 여성도 명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치켜 세운 여성 회원을 2011년 5월 7일 오후 4시 30분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물론 상담 매니저가 상담에 응하는 고객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조금 하는 것이나 약간 부풀린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그 당시는 여성 회원을 좋게만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대를 갖고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것은 사실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담 매니저 K가 사람을 너무 볼 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회원이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좌우지간 둘 중 하나이면 틀림이 없으리라. 그러나 이미 등록을 한 후이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 HJ님 선을 본 느낌. 사진을 볼 때 특징은 좀 깜찍하고 당돌하며 섹시한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만나보니 수수하면서 약간은 글래머 스타일로 체형은 제법 가분수인 상태가 풍만하고 하체가 다소 약한 느낌을 주는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처음 접하는 여자 대장부 같은 듬직한 스타일인 것 같았다. 그때 당시 진정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싶어 했는지 그 윤곽이나 개념이 사실 다분히 막연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평소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는지라 그 여성을 처음 보는 순간 눈이 크고 시원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얼굴 전체 윤곽으로 볼 때는 다분히 복을 많이 받을 상으로 느껴졌다. 애교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내처럼 듬직한 천상 여류 사업가인 듯 싶었다. 비교적 침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특히 이야기를 청취하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탁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면 무언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여 함께 산다면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게 느껴지지 않고 듬직하게 여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다. 나도 상담 매니저에게 이미 물이 들었는지 자꾸만 좋게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여성스러움, 아기자기함, 애교 같은 것은 나타나 보이지 않으나 왠지 기대도 될 만큼 듬직한 스타일이라서
같이 산다면 별로 싸울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분위기상 선보는 자리가 거의 끝날 때쯤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명함을 건네면서 나도 모르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쾌히 그러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봐서 싫지는 않는 모양이나 실제 속내는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보였다. 자기 명함을 자신 스스로 꺼내 내게 건네주길래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도 되느냐고 반문조로 물었더니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고 약간 주저하는 것으로 보아 별로 탐탁한 반응은 아니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긴 했으나 생전 처음 선을 본지라 어디쯤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마음 상태였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담 매니저가 벤츠 타고 다니는 미혼 여성이라는 전문, 특히 강조한 대로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벤츠 8기통 차를 끌고 나왔더이다. 즉 돈이 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현실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는 잊어버리기로 했다. 사업적인 일에 많이 몰두해 오다 보니 아직 마음의 문은 열려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약간은 심리적 부담으로 여겼는지 즉 직업적인 환경으로 인한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나 할까?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결혼도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다. 사업은 사업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업적인 환경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지 마음을 열고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김 HJC 자신의 의지와 자기 변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솔직히 이런 자아의 문제에 내가 간섭하고 싶진 않다. 만약 상대가 방법을 물어온다면 내 생각을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아직 분명한 감이 잡히지 않는다. 나는 소위 밀당을 하면서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만나고 난 뒤 며칠이 지난 후 생각을 해보니 올드 미스라서 그런지 사실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약속 장소에 나온 옷차림도 바지를 입고 나왔으면 물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갈 생각으로 나온 것 등으로 미뤄보아 진지하게 결혼을 할 마음의 준비, 즉 선보는 매너나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 등을 아예 모르거나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결혼 상대를 말할 때 주로 필이 통하느니 안 통하느니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여성은 필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인 서로의 가치관이나 성격 등을 알아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저 의례적으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듯 보이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해도 그냥 가벼운 미소만 지을 뿐 말이 없다. 그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대답만 몇 번 했을 뿐이다. 물론 이는 결혼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자기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또 상대는 어떤 사람이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말이나 이야기로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것은 상식적인 소리가 될 것이다. 이도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선보로 선을 보는가? 아무런 만남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말이다. 두 번째 소개받은 사람 프로필입니다. 1966년생이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조교수이며 키가 백인적인 미모와 교양을 갖춘 반듯한 여성, 아들 하나, 딸 둘, 세 자녀를 둔 이 YH씨는 매칭 매니저 L씨가 거의 2년 동안 종종 전화 통화도 하고
메일로 의견 교환을 해서 참 교양 있고 반듯한 여성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한 여성인데 거리가 거리인지라 우선 메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래의 삶의 고락을 함께할 분에게 첫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조교수라는 이 여성과 이렇게 이제 나도 미국에 이제 여기가 워싱턴 가까이에 햄프턴 시티 거기에서 이제 미 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해 뜨는 일출 사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량에 가서 일출 사진이라든지 또는 이 바다 갈라지는 거라든지 말하자면 새로운 희망의 그런 사진들을 몇 컷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들이 왔어요. 여기 왔는데 웹사이트도 열어보니 많은 일들 하는 대단한 활동가이시니 저는 17년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하고 메일을 상당히 여러 번 주고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 이 메일에서 사진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고받고 한 3주간 했는가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결국은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내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성의 사정으로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친구로 합시다. 친구로 남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 친구 해봤자 1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하는 무슨 친구예요. 말뿐이지. 그래서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만두자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는 이제 3주 동안 공들였는데 매칭 매니저가 하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제는 사실과 다르고 이 여성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말로 목소리가 꾀꼬리 소리 같아요. 그렇게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정말로 목소리만 들으면은 맑고 정말 청아하고 그래요. 근데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여기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내용들 메일에서 다 하고 이제 미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마량 마량에서 찍은 건데 꼭 이 학이 입맞춤을 하는 그런 구름의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의미가 담긴 그런 사진들을 주면서 상당히 좀 공은 들였는데 영 말하자면 헛발질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느낀 거는 절대로 말만 듣고 말하자면 결혼정보회사의 매칭 매니저 말만 듣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 몇 번 만나보고 난 뒤에 뭔가를 시작해야지 그냥 상대방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대로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미국 한번 갔다 오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데 비현실적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여성이 서울에 왔는데 결국은 이 여성이 나 만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가서 만날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끝난 이런 경우입니다. 꽤 그 3주 동안 그 메일 교환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개받은 사람은 이제 1964년생이고 162cm고 직업은 도교육청 장학사예요. 장학사 하면은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장학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동급입니다. 이 젊은 여성이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한데 좀 말하자면 많이 끌린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네 번째 소개고 세 번째 만난 사람. 여기는 이제 선화예술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경희음대 졸업하고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악대학원 유학을 다녀온 그런 피아노 전문 여성인데 이 여성 참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 여성은 사철서가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없었더라면은 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었는데 또 이 여성은 그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비현실적인 전보고 그래 그 궁합이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여성하고는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만나기 전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는 이런 것들 또 통화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쭉 적어놓고 만나서 대화 교환한 거 이런 것들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몇 명 만나본 중에서 이 여성이 가장 그래도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괜찮은 여성 만나면은 그냥 다 공개하고 털어놓고 하는데 참 남녀 간의 그 인연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사회가 처해진 현재의 재혼 환경에 대한 현실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기로 하자. 보면은 비율도 안 많고 그리고 사실상 실현 가능성도 없고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솔직히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그야말로 그냥 마주 앉아가 그냥 그냥 글자 그대로 선보는 그게 다예요. 참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 어려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아노 전공했는 이 여성 끝나고는 이거 참 만나기 힘들지 않겠냐 이러고 했는데 이제 여섯 번째 소개자가 나타났는데 이제 1961년 전북 출신이고 아마 전주여고 출신인가 했는데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출신하고 이제 국사교사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대가 만나보자고 그러는데 그 약간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고 한데 아마 전교조에도 간부를 했는 모양입니다. 했는데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좀 거기서 자기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혼정보회사에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뭐 거의 나가준 경우 선받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여성 매너는 좋았어요. 근데 술을 보통 마시는 술꾼이 아니었어요. 두세 번 만나면서 거의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교조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고맙다고. 전교조가 참 괜찮은 면도 있지만 참 부정적인 면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인 그런 경우도 많은데, 우리 아이가 다녔던 이쪽에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 축구팀을 창단하려고 굉장히 몇 년간 노력했는데 쌍수를 두고 교직원 전체 회의를 교장 선생님, 우리 동그라미 작곡한 교장 선생님인데 신기국 교장 선생님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마련해준 전체 교직원 회의인데 마이크를 안 줘요. 아예 장악하고. 난 전교조 그렇게 지독한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이 여성 만나고 그 다음은 사실상 한두 명 정도 만났는데 또 탈북 여성도 한 만나봤어요. 탈북 여성 참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약속 시간보다 40분인가 늦게 왔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무역을 했다는데 아마 밀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순간적으로 몸에 하는 게 몸에 배였어요. 아마도 북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터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형태의 여성들을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사실상 결혼은 어렵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사실은 일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여성 만나기가 두려워요. 정말로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결혼정보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 거기에 매칭 매니저니 뭐는데 사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솔직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관이라고나 결혼에 대한 철학이라고나 생활 철학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요. 사실 이혼도 준비를 충분히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재혼도 단계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남자든 여자든 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건강을 챙기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건강도 신통찮은데 결혼 어떻게 합니까? 건강이 신통찮은데. 몸이 건강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혼도 중요하고 인생일 때의 가장 큰 일이긴 하지만 건강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몇 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본문을 출간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